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코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동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API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 키 메뉴에서 Create New Secret 키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은 편할 대로 하이맨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자,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데 이 키는 꼭 복사하셔서 저장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제 못 보거든요. 이 키를. 그래서 이 키를 가지고 복사를 해서 자, API 키는 문자를 열어주고 이렇게 일단 기록해 놓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공개하고 이 키를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키를 받으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남이 이 키를 알게 되면 사용해서 과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키 관리는 꼭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API에 관련된 문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오픈 AI를 설치하라고 나오네요. 복사한 다음에 느낌표를 눌러주고 명령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실행은 이 셀 안에서 셀 밖에도 상관없이 선택을 하시고 나서 Shift 엔터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셀은 D 버튼을 2번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이 라이브러리 임포트 해야 되는데요. 오픈 AI를 작성해 주시고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게 오류가 없이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한다면 모듈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오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설치를 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오류가 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고 알게 된 것처럼 일단 프롬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저는 GPT 롤이라고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는 이렇게 문자열은 이렇게 쌍따옴표나 아니면 조그만 따옴표 안에 작성할 수 있는데요. 줄바꿈까지 있는 긴 내용을 변수를 하실 때는 보통 3개의 따옴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줄바꿈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봤습니다. GPT 룰, 저희가 사용한 프롬프트는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수정하셔서 남들과 조금 다른 그리고 AI로 탐지되지 않는 그런 프롬프트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과 롤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변수들을 가지고 한번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오픈 API 문서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일단 또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messages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딕셔너리를 사용할 건데요. 딕셔너리가 뭔지 잘 모르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처음 접을 하셨으니까. 자, 일단 이 설명에 들어가면서 지금 그냥 제가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작성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커스터마이징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파이썬 기본은 익히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딩 도장에 가셔서 파이썬을 보시면 다양하게 기초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파이썬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클래스 사용까지 다 익히면 좋겠지만 클래스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함수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어도 원활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 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클래스가 불편한 경우들도 있으니 함수까지만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딕셔너리를 마저 만들겠습니다. 컨텐츠는 위에서 작성한 GPT 룰을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Enter. 자, 이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 변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이 리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스에 0을 슬라이스 해주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없어지고요. 이 안에서 롤이라고 눌러주면 이렇게 시스템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롤이라는 항목이 값이 뭐냐고 물어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위에서 Shift Enter를 눌러주셔야 반영이 됩니다. 메모리상에. 그래서 다시 Shift Enter 눌러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보면 GPT를 이 메시지스를 제가 제시작 안 했네요.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이 슬러시 n은 줄바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 룰은 시스템이고 컨텐츠는 GPT 룰이라고 작성해 준 겁니다. 이 메시지스 안에 이 질문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것은 append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메시지스 append 이런 명령어는 탭키로 빠르게 살 수 있습니다. append 하고 추가할 내용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롤 유저 콘텐츠는 여기는 퀘스천스에서 0번째 이것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닫고 이렇게 해주면요. 메시지스를 다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기본 원래 있던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추가한 이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그러면 메시지스에 이런 기본 룰과 첫 번째 질문이 들어갔죠. 근데 이거를 하나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이걸 다 모든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이썬에는 포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메시지스를 초기화하고요. 다시 실행하면 메시지스는 이거다라고 되기 때문에 메시지스를 넣었을 때 이것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자, 포문을 이용해서 question in questions.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반복문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거 하나씩을 퀘스천스에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하나씩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아까 했던 메시지스에다가 어펜드를 하고 롤은 유저고 컨텐츠는 여기 있죠. 여기 하나씩 이쪽으로 올 거니까 퀘스천을 넣어줘야 되겠죠. 닫고 가로도 닫아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이게 다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형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질문이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메시지스에. 이것을 이용해서 GPT와 대화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GPT에게 무엇을 물어보기 위해서는요, 질문과 이런 프롬프트와 질문, 그리고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completion이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이 변수는 오픈AI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오픈AI chat completion create 생성이죠. 이렇게 해서 자, 이 변수를 뭘로 받냐면 모델과 메시지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모델은 GPT 3.5 터보 그리고 저는 0613 6월 13일 업데이트된 이 모델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스는 이거는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메시지스는 메시지스 이거를 메시지로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이 create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에서 사용할 모델과 메시지라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바로 실행할 게 아니라 우리가 메시지를 보면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질문까지만 여기에 넣어 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B를 누르면 밑에 한 칸이 생깁니다. 어펜드를 할 건데 여기에 첫 번째 거까지만 0번째를 어펜드 해주면 여기 가로가 빠졌죠? 해주면 자, 시스템과 그리고 유저죠. 여기서 보이는 유저 목차를 작성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유저입니다. 유저를 첫 번째 질문까지 넣었습니다. 한번 이거를 통해서 챗 GPT에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DD를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자, 어펜드 해서 첫 번째 질문까지 넣은 이것을 한번 챗 GPT API로 메시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오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이거 복사해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봐 볼까요? 이건 무슨 오류일까?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오타가 있었어요. 센텐트라고 적었네요. 다시 확인을 하고요. 다시 요청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왔는데요. 자, 이제 여기가 별표가 있다 사라졌죠? 이제 실행이 완료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응답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플리션이 이렇게 응답이 왔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메시지 부분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 메시지라는 거는 초이시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application choices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왔죠. 근데 저희가 보시면 아시면 이 컨텐트가 저희가 알 수 없는 언어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번역을 원한 게 아니라 저게 무슨 문자지? 어떤 형식인지 그러면 유니코드 이스케이프 스킨스를 사용해 표현된 한국어 문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0번에 메시지에 컨텐츠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목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챗GPT는 어떤 답변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은 이것을 어시스턴스 메시지라는 변수로 받아주고요. 변수에도 넣어주고 이거를 다시 이 밑에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messages.append 그리고 어시스턴트 메시지를 추가해 주면요. GPT가 우리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GPT에게 다시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한 질문에 대해서 유저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거와 똑같이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일단 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었죠. 자, 롤은 이제 GPT가 얘기한 것을 어시스턴트라고 해주는데요. 역할을 어시스턴트로 지정해주고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 다른 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컨텐트는 지금 이 친구가 줬던 메시지 있죠? 이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시스턴트 메시지라는 문자열이 되는 거고 변수를 할당해 줄 때는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넣어주고 보시면 롤은 어시스턴트고 컨텐트는 얘가 준 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이 안에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추가하죠? 이거를 복사해서 0번째가 첫 번째였죠. 두 번째 질문인
두 번째 질문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메시지스를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고요. 그 다음에 5개의 소제목을 적어주세요 해서 우리 이제 컴플리션을 보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온 거를 어시스턴트로 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넣어주면 이 GPT는 이 내용을 전부 보고 아, 이렇게 대화를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이 되는 겁니다. 보기에 상당히 지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GPT와 소통을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차피 반복문 코드는 8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불편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위에서 했던 컴플리션을 보낼 건데 자, 메시지가 이 메시지겠죠? 그죠? 지금 메모리상의 메시지가 이렇게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답변이 되게 빨리 왔는데요. 한번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보겠습니다. 60자 이내로 작성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짧게 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부분은 수정을 통해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답변은 이것을 다시 메시지스로 넣어주기 위해서 다시 어시스턴트 메시지를 변수에 지정해주고 자, 방금 받았던 답변이죠. 이것을 위처럼 다시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스의 방금 답변까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리스트입니다. 메시지스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좀 더 보기 쉽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답변까지 왔으니 한번 세 번째 질문 400자 이상으로 작성해 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또 퀘스천의 두 번째를 우리 메시지스라는 리스트 안에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질문에 추가로 이렇게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서 이거 수정하고 Shift 엔터를 안 눌러서 반영이 안 됐네요. 어쨌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대로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자, 답변이 왔고요. 한번 어떻게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문제란 무엇인가? 첫 문제는 쭉 하면서 이 H2 태그와 P 태그를 사용해서 답이 왔죠. 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소제목에 대한 질문을 넣으시면 이렇게 답변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했던 이거를 반복문으로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했던 내용은 다 삭제를 하고요. DD를 계속 누르면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략한 원리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통해서
메모리를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Shift 엔터 눌러가면서 반영을 시켜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메시지스가 메모리에 저장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반복문이 우리가 지금 했던 일의 반복이 이 퀘스천스를 하나씩 추가해 주면서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자, 방금 썼던 포문을 통해서 question in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 변수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거. 근데 이거를 question이라고 안 하고 i라고 해도 되고 x라고 해도 되고 s라고 해도 되고 q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이름을 그냥 설정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의 이름은 어떤 걸로 할래 이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인하기 쉽게 ques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반복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질문을 하나하나 사용해서 반복을 할 건데 뭘 반복할 거냐? 일단은 이 메시지 안에 우리가 추가를 해줄 건데 뭘 추가할 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이 퀘스천을 추가해 줄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한 것처럼 퀘스천이 아니죠. 그죠? 퀘스천이 아니라 자, 롤은 질문이니까 유저죠. 유저고 컨텐트는 이거죠. 하나씩 들어가야 되는 건 퀘스천입니다. 자, 퀘스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completion은 openai.chat completion.create고요. 자, 넣어줄 건데 모델은 GPT 3.5 터보. 이 모델명은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플레이그라운드 가보시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GPT-4가 지금 되는데요. GPT-4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GPT 3.5 터보의 16K 061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16K를 사용하면 비용은 더 비싸긴 합니다. 16K와 3.5 차이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 플라이싱을 보시면 GPT-4는 1K, 그러니까 1000개의 토큰당 0.03에 0.06이에요. 되게 비싸요. 근데 3.5 터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0.002로예요. 벌써 20배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여기는 3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맞죠? 30을 곱해야 0.06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 16K와 4K의 차이도 인풋은 5배, 아웃풋은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한 16K 정도면 글 하나 쓰는데 한 200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한 100원이면 쓴다는 얘기겠죠. 글도 더 짧아지니까 50원 정도일 수 있고 이게 200원이라고 하면 최소 글 하나에 500원 이상 들 거예요. 4 모델을 쓰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효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3.5 터보 16K의 0613을 사용하고요.
메시지스는 메시지스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아까 봤었죠? 자, completion .message. 자, 이렇게 우리가 답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시스턴트 메시지로 하고요. 변수를 지정하고, 자, 이렇게 줄바꿈을 엔터로 하시면 줄바꿈이 됩니다. 이 셀을 실행하시려면 Shift 엔터고요. 다시 아까 메시지에 넣어줘야겠죠. A 답변을. 그래야 대화가 연속될 테니까. 그러면 메시지스에 append 추가합니다.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걸 역할은 어시스턴트고요. GPT가 답변한 거니까. 그리고 텐트는 이거죠. 어시스턴트 메시지. 자, 한번 시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나? 5개의 소제목과 이런 p 태그, 디스크립션, 그리고 소제목에 대한 내용을 400자씩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퀄리티 있는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5번째까지만 이렇게 횟수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시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게 글 퀄리티가 더 좋게 나오는지.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글 퀄리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거의 한 2분에서 3분가량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메시지스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어시스턴트가 작성한 컨텐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포문을 통해서 한번 출력을 먼저 해볼게요. 메시지스를 i에 넣어서, 자, i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i에, 자, 컨텐트 부분만 출력해 보겠습니다. 가로를 안 닫았네요. 프롬프트랑 우리가 질문한 것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답변한 것만 보고 싶다면 이 롤이 어시스턴트일 때만 출력을 해줘라라고 한번 조건문을 넣어볼게요. if i가 i의 롤이 어시스턴트인 경우에만 출력을 해줘 라고 조건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롤이 어시스턴트라면 이제 프린트를 한다는 얘기겠죠. 자, 목차,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근데 보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건 또 필요가 없죠. 그죠? 처음에 받았던 목차예요. 뭐 이거를 쓰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는데,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0번이죠. 그래서 num은 0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한번 끝날 때마다 num에 1을 더한다.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num이 제일 첫 번째 게 0이죠. 0이라면 패스하겠다. 자,
0이면 패스하고 0이 아니라면 출력을 하겠다. 자,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자, 출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출력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또 활용하고 싶으면 이 결과를 변수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를 눌러서 한 칸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컨텐츠를, 컨텐츠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요. 포스트 컨텐츠라고 할게요. 포스트 컨텐츠는 비어있는 문자열이고요. 프린트가 아니라, 출력을 할 게 아니라, 포스트 컨텐츠는 문자열이고, 문자열은 이것처럼 숫자를 더하는 것처럼 문자를 더해주면 됩니다. 변수도 바꿔줘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가공이 된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웹 에디터에 한번 붙여 넣어 볼까요? 자, 첨부되는 매력해서 이렇게 글이 작성이 됐는데, 보면 이 핑크에 들어가는 이 슬러시 n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삭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파이썬에서 이 문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빈칸이 들어가게 되는데, 빈칸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 헷갈릴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 예를 GPT를 통해서 물어본 방법인데, GPT에서 셀을 삭제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보면 아주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줍니다. 자, 보시면 replac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나 복사해 갈까요? 여기서 보시면 그대로 한번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replace, 그리고 이게 이거거든요. replace가 어떤 함수냐면 이거를 빈칸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보고 실행을 하고요. 한번 다시 실행해 보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복사해서 웹 에디터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삭제가 됐죠? 이렇게 긴 글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이 글을 다음 영상까지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쉽게 좀 복사하려면 어떻게 되냐. 계속 주피터 노트북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블로그 포스팅 제목은 1000문대입니다라고 항상 바꿔주면 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반복문으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B를 눌러서 한 칸을 만들어 주고요. 포스트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형태로 만들고요. 일단 리스트가 아니라 문자열의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000문대, 천문대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렇게 포스트 타이틀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포스팅의 제목은 항상 바뀌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포매팅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문자 다음표 앞에 F라고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포스트 타이틀이라고 해서 이
가로를 닫아주면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타이틀 여기 이게 항상 수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제목으로 수정했을 때 이 다른 제목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문자열 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든 프로그램을 하나의 함수로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수로 만들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 별표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실행이 완료됐고요. 자, 다시 한번 다른 글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파일로 저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파이썬으로 변수에 있는 텍스트를 txt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 함수 하나 만들어 줄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with 오픈을 통해서 이게 파이썬은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복사를 해서 이것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파일 네임과 이 텍스트라는 내용이 있죠. 이 파일 네임은 이제 저장을 하기 위해서 save to text라는 함수를 실행할 건데, 이 함수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하나는 파일 네임인데, 파일 네임은 포스트 타이틀을 할까요? 여기 위에서 만들어준 이 포스트 타이틀과, 그리고 텍스트는 이거죠. 포스트 컨텐츠. 자, 해주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복사해서 워드프레스에 붙여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거는 한 번에 하나만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문으로 또 여러 개의 타이틀을 넣어서 반복하게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는 얘들을 다 한번 합쳐 볼게요. 자, Shift M을 누르시면 하나의 셀로 합쳐지는데요.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한 셀 넣어준 거고요. 이런 함수는 잘라내기 해서 위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텍스트에 대해서. 자, 이제 타이틀도 리스트 형태로 한 2개 정도만 넣어 볼까요? 자, 2개의 제목을 만들 건데, 하나는 화성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별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2가지 포스트 타이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함수로 만들어 줄게요. 함수는 df, 이것처럼 df 명령을 쓰는데요.
df 이거 그냥 플레이 GPT라고 할게. 플레이 GPT. 자, 이렇게 함수고,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다 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이거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하고 이 버튼이고, 맥은 커맨드 이 버튼이에요. 자, 지정을 다 하시고, 컨트롤 하고 이 버튼입니다. 오른쪽 대괄호 닫는 버튼. 그럼 이렇게 한 칸씩 밀립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포스트 타이틀이라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포스트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받아서 작동하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이 함수는 돌아가고 나서 이제 파일까지 저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저장을 하고, 자, 그러면 자, 포스트 타이틀은 밑에 와도 상관없겠죠. 함수들이니까. 보통 함수를 가장 위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함수는 위에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메모리 상을 저장해 주고요. 포스트 타이틀 저장해 주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폼문으로 타이틀 지로 할게요. 여러 개니까 포스트 타이틀인 포스트 타이틀즈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 먼저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포스트 타이틀을 하면 이 제목들이 각각 프린트가 되겠죠? 이거 실행되고 이거 실행되고 이런 것들. 자, 이제 위에서 만든 플레이 GPT 함수를 실행할 건데, 포스트 타이틀을 넣어 줄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자, 이제 실행이 완료됐고요. 한번 잘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픈 AI를 사용해서 포스트를 만드는 것을 코드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롬프트나 이런 내용들도 수정을 해서 AI가 쓴 컨텐츠로 발견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람이 쓴 컨텐츠처럼 보이도록 한번 다양하게 프롬프트나 이 질문을 변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코드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내용은 이 포스트 타이틀 내용과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이 된 부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약속 같은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줘서 대화를 생성하는 것들, 메시지를 보내서 이런 응답을 생성하는 것은 결국 정해진 약속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이지만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수정하시면서 한번 나만의 인공지능이 작성한 글을 편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코드를 제공할까도 생각을 해봤지만 이 코드를 제공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한 번씩 작성해 보는 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편의상 코드를 블로그에 적어 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포스트 컨텐츠를 워드프레스의 REST API를 통해서 자동 포스팅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